안녕하세요. 마이다스 IT CIM 기술계획팀 이두영 팀장이라고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CIM을 활용한 전체 엔지니어링의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 엔지니어링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일반적으로 기본 설계나 턴키 합사에서 벌어지는 일과도 유사할 수 있는데요. 교량에 대한 기본 계획을 만들고 그것으로 수량과 구조 안정성에 대한 기본 검토를 마치고 그것으로 현황 검토를 통해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 구조 계획을 변경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구조 계획 안으로부터 구조 도면 데이터를 생성하고 그걸로부터 마지막으로 시공 검토 그리고 시공 시뮬레이션까지를 이루는 단계를 거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CIM이라는 툴을 통해서 이와 같은 과정 전체를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다스 CIM은 도로 선형 같은 선형을 기반으로 하는 BIM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게 될 행위는 선형을 정하는 행위입니다. 선형은 평면 선형과 종단 선형 두 가지의 2차원 선형의 조합으로 3차원 선형을 구성하는 원리로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선형으로부터 실제 구조물에 들어가게 될 세그먼트를 정해주는 분할 작업을 하게 되어 선형을 만든 이후에 이 선형에 할당하게 될 템플릿 구조물을 정의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템플릿 구조물은 스마트 템플릿 기능을 이용해서 PSG 빔교량부터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치될 빔교량의 설계 재원을 간략히 입력하여 단위 구조 모델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위 구조 모델은 프로그램이 미리 내장되어 있던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모델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경관부에 들어가는 사장교를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 같은 경우에는 템플릿 일반기능을 쓰지 않고 구조물의 배치 원리를 가지고 먼저 만들어진 이 텍스트 인풋 파일을 통해서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물의 배치 원리가 실제로 라이브러리의 배치 원리이기 때문에 라이브러리들이 어떤 구속 조건에 할당되느냐의 기준을 가지고 자동으로 모델이 조립되어 보시는 것과 같은 단위 구조물이 생성되게 됩니다. 이번에는 접속구 구간에 들어가는 강교량을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교량 또한 사용자가 정의할 수 있는 텍스트 파일을 통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교량 정의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불러온 다음에 이 강교량의 조립 원칙을 만드는 텍스트 파일을 불러올 텐데요. 이번엔 그 텍스트 파일의 제작 원리가 되는 내용은 엑셀에서 구성하였습니다. 엑셀에서 구성한 이유는 실제 강교의 재원 형식을 입력하면 이 형식이 자동 계산되어 라이브러리가 배치되어야 될 기준 선의 데이터가 만들어지도록 하는 서식을 엑셀에서 엔지니어가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보여드리는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엑셀에서 실제 라이브러리가 배치될 구속 조건의 수치들이 정의가 되었고요. 이 수치를 가지고 라이브러리들이 자동으로 조립되면서 보시는 것 같은 단위 구조 교량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만들어진 단위 구조물들을 선형에 할당해서 최종 구조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접속교 구간에 간교를 정의하고 앞단에는 PSG 빈 교량, 주경간 교량에는 사장교를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형 할당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선형 할당은 실제 템플릿 모델을 각 선형에 맞게 변형해 가면서 각각 프로그램에서 자동 산정되어 입력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프로젝트의 교량 하나를 계획 모델을 간략히 구성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이 계획 모델에 대해서 기본 계획 형식을 변경하고 이를 통한 계략 수량 검토, 구조 안전성 검토까지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교량에서 이 강교량 구간을 PSG 박스 형식으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프로젝트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교량 형식을 선정하였으나 공사비 같은 이유로 다른 형식으로 변경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형식의 템플릿을 구성해서 단위 교량을 생성하고 원래 있던 교량에서 모델을 제거한 후 교체하면 되시겠습니다. 선형의 할당된 구조물은 다시 디어사인 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선형 할당 기능을 해제하고 다시 재할당하여서 변경된 구조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단위 구조물은 길이는 정해져 있지만 실제 할당된 선형 길이에 맞게끔 길이가 변형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길이가 다른 구간에 대해서도 단위 구조물들이 적절히 배치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만들어진 모델에 대한 구조 안정성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CIM에는 해석 모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해석 모드에 들어오게 되면 실제 해석 모드로 나가게 될 구조 형상에 대한 예시물을 보여주게 되고 이 예시물에서 해석을 위한 간격을 정의하고 실제 해석에 반영할 해석 케이스를 정의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든 해석 케이스로부터 유한요소 해석 모델이 생성이 되었고요. 이 모델을 C빌에서 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부재에 따라서 만들어진 솔리드 모델이 단위 해석을 위한 1D 요소 모델로 변경이 되었고요. 여기에 추가적인 경계 조건과 하중을 정의하여 구조 계산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결정됐잖아요. 다음으로 수량 산출하는 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IM 부재에는 수량에 대한 속성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수량 정보는 수량의 영역인 WBS 기준으로 이 필드의 구성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 각각의 필드를 가지고 어떤 순서로 수량을 산출할지 순서를 보시는 것 같이 테이블 형태로 정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후에 수량 산출 기능을 실행하면 실제 수량에 대한 계산이 앞에서 정의한 템플릿과 같은 형태로 정리되어서 최종의 주요 자재 집기표가 생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변 현황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구조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는 구조 형상에 대한 모델을 봤었는데요. 실제 토목 구조물들은 주변에 대한 현황이 아주 중요한 데이터로 첨부될 수가 있습니다. 마이더스 CIM에서는 구글어스 또는 V월드의 위성사진 데이터를 불러와서 지형 그래픽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과정은 위성의 사진을 갖고 오기 위해서 실제 위성 좌표를 입력하는 과정이고 위성 사진은 API를 통해서 영역만 보시는 것처럼 정해주게 되면 자동으로 불러와서 지형의 엘리베이션까지를 고려해서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프로젝트 영역에 맞는 구간과 그리고 위성 좌표만 입력하시게 되면 3차원의 지형을 불러와서 보다 시각적으로 프로젝트 현황에 대한 그래픽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교각 자리가 도로를 지나가는 현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서양 좌표를 변경하여서 교각의 좌표를 뒤로 밀어서 도로 구간을 회피하도록 하는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IM에서는 라이브러리가 선형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라이브러리 좌표의 이동은 보시는 것처럼 선형의 세그먼트의 좌표를 이동해서도 반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형의 세그먼트를 밀게 되면 세그먼트에 할당된 포인트 라이브러리인 교각은 뒤로 밀어지게 되고 커브 라이브러리인 이 상부의 형상은 연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만들어진 구조 형상으로부터 구조 도면을 제작하고 다시 이 도면을 업데이트하고 종평면들을 만들고 3차원의 아이소뷰 도면까지 만들어지는 과정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조 도면은 교각 구조물을 통해서 도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교각 구조물은 라이브러리에 정의되어 있고요. 이 라이브러리에는 미리 도면에 대한 세팅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도면은 마이더스 드래프터라고 하는 2D CAD 환경을 지원하는 솔루션에서 생성하고 편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리 도면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다 보니까 모델만 생성되는 것이 아니고 모델과 연계된 도면까지 같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은 모델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백은에 대한 배치까지 같이 도면 정보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마이더스 CIM에서는 철근이 들어있을 경우에는 철근 재료표까지 자동으로 생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시는 것은 도로공사의 BIM, 전면 BIM 도면 예시인데요. 도면 예시와 유사한 형태로 도면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근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의 철근만 분리해서 시공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게끔 3차원으로 표시가 되고 이에 대한 3차원 주석도 출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철근의 주석 같은 경우에는 철근 자체에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철근의 직경과 간격, 이름 정보들을 자동으로 산출해서 찍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도면을 만드시면 아무래도 현장에 필요한 도면을 좀 더 빠르게 쉽고 간단하게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도면의 업데이트 과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면의 업데이트는 모델의 업데이트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교각의 높이는 바꾸는 과정을 통해서 이를 통해서 아마 철근이 바뀌게 될 것이고요. 이 바뀐 철근 데이터를 가지고 도면의 결과물도 연결해서 바뀌게 될 계획입니다. 파라미터를 통해서 기둥의 높이를 바꿨고 기둥의 높이가 바뀌게 되면 자동으로 연계된 기초의 높이도 바뀔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기둥 내부에 들어있는 철근 좌표도 자동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드래프트를 연동해서 원래 만들어진 도면에 대한 정보들이 다시 생성되도록 되어 있고요. 모델을 변경했다고 해서 바로 도면이 바뀌는 것은 아니고 변경된 도면의 시트를 골라서 최종 모델 업데이트를 명령하시게 되면 그에 따라서 도면도 같이 업데이트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아마 중요한 것이 원래 있던 치수선을 유지하면서 바뀐 모델의 이 치수가 따라가는 부분일 것입니다. 도면 표현을 위해서 엔지니어가 입력한 각종 치수들이 유실되거나 따라가지 못하게 되면 매번 도면을 편집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마이더스 드래프터에서는 이 형상의 좌표 기준을 치수선이 자동으로 추적해서 따라갈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번엔 백운도도 업데이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데이트 되면서 변경된 철근의 형상도 표현이 되었으며 철근의 형상뿐만 아니라 철근의 간격도 같이 변경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철근의 위치를 기준으로 만든 시선도 함께 변경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이소뷰로 찍은 모델에 대해서도 변경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초도 마찬가지로 업데이트 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설계 이후의 설계 변경이나 시공 전 설계 변경에 유연하게 대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일반도나 구조도가 아닌 종평면도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평면도는 최종 할당된 구조물을 기준으로 보이는 형상을 기준으로 도면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모델 뷰에서의 특정 뷰를 찍어주시게 되면 그 뷰를 가지고 도면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도면을 만드는 것은 꼭 3D 모델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드래프터에서도 원하는 구간을 단면을 찍어주게 되면 이 도면에서부터 도면 정보를 추적하여서 다시 3D 모델로부터 도면 정보를 갖고 와서 보시는 것처럼 도면이 추가적인 도면을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가장 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부분이 종단면도일 것입니다. 지금처럼 선형을 먹은 구조물을 펼쳐서 종단면도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종단면도 또한 이 선형을 기준으로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펼쳐서 도면을 만들어 드리는 기능이 들어있습니다. 종단면도는 실제 중심축, 외축과 같이 여러 개의 도면을 만들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 부분인데요. 프로그램에서 이 종단선을 기준으로 구조물의 좌표를 따서 다시 그걸 선으로 연결하여서 지금처럼 도면을 자동으로 만들도록 고려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각각의 시트들의 간단한 치수 편집을 통해서 도면화를 시키고 요거를 하나의 독각으로 모아서 최종적인 종평면도로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치수선들은 구조물의 변화에 따라가기 때문에 한 번만 정의하게 되면 이후에 활용할 수 있으므로 유용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이다스 드래프터에서는 단순히 정해진 서식으로 도면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사용자가 정한 이 구조 라인의 특성별로 가중치나 색깔, 레이어 등을 자동 지정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서식들을 템플릿화 시켜서 프로젝트에 맞게 변경할 수 있는 템플릿 환경이 들어있습니다. 도면은 출력을 해야 되므로 도각에 지금처럼 도면을 넣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도면 시트들은 단순히 캐드 라인이 아니고 정보 도면이므로 각각 스케일에 맞게끔 스케일 정보가 자동 변경되어서 이 추선들이 스케일 구조에 맞게 같이 변경되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스케일을 키우더라도 이런 텍스트나 치수선을 다시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각각의 이 스케일의 기준으로부터 자동으로 업데이트 될 수 있어서 지금 보신 것처럼 멀티 스케일에 반영된 하나의 도면도 만들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모델에서 보이는 아이소브 형태로 그대로 도면을 찍어서 도면화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한번 위성좌표계를 가지고 이 구조물의 좌표를 정의해야 하는 기능으로부터 위성 사진을 불러오는 기능을 보여드렸는데요. 이렇게 정해진 위성 좌표들이 도면에도 그대로 연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구조물을 가지고 현장에서 검축 좌표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기준 좌표로부터 특정 위치의 좌표값들을 수계산하셔서 아마 입력하셨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 드래프터에서는 좌표의 클릭만으로 도면에 표시할 수 있는 좌표 형태로 자동으로 산출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이렇게 찍어지는 레이블의 서식 또한 사용자가 정의할 수 있는 서식 환경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단순 정해진 정보가 아니라 도형 표현에 맞는 정보들을 추가로 정의해서 사용자화 시킬 수 있는 기능이 들어있습니다. 시공 검축 좌표로는 엘리베이션도 중요하고 XY 좌표도 중요하기 때문에 각각의 좌표를 입맛에 맞는 서식으로 변경해서 업데이트하게 되면 현장에서 써먹을 수 있는 좌표로 변경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3D나 BIM을 전혀 모르는 현장의 실무자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고참분들이 아주 편하게 3D 모델을 이 도면에서 활용하시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시공 간섭 검토 부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섭 검토는 아무래도 이 PSC 박스 구간에서는 이 단면 지점부에서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텐더의 정착구와 다이아프램 부에 들은 이 복잡한 배근 사이에서 2D 설계 도면에서는 보지 못했던 다양한 간섭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이 마이너스 CIM의 간섭 검토 기능은 각각의 부재 종류별 또는 선택된 부재 간의 이종 부재 간의 간섭을 검토할 수 있는 템플릿을 정하는 기능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템플릿을 정한 이후에 만들어진 템플릿으로부터 간섭 실행을 하게 되면 크래시가 발생되는 위치에 레이블로 표현해 드리고 있습니다. 역시나 텐던 정착구와 철근이 지금처럼 크래시가 발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철근의 간격을 수정해서 간섭을 회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아마 현장에서도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설계 변경들이 꽤나 많이 벌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렇게 3차원 그래픽으로 정확하게 실제 시공에 문제가 없는 철근의 좌표를 만들어서 제작을 하시게 되면 아마도 시공에 대한 효율도 많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변경했고 다시 원래 만들었던 템플릿을 가지고 다시 한번 크래시 체크를 해서 간섭이 실제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더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근 좌표를 다 변경을 했고요. 다시 한번 크래시 체크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부분에 발생하지 않았고 철근을 변경하지 않은 이 우측부에는 여전히 간섭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크래시 체크에 대한 보정을 해나가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도면에서도 그대로 업데이트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 들고 나가서 활용할 수 있는 시트로도 바로 활용하실 수가 있고 보시는 것처럼 가사컴퓨터 비교 보고서로도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검토하게 되면 아마 현장에 계신 실무자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거나 또는 시공 단계에 걸친 시공 일자별의 수정을 뽑기 위한 시공 시뮬레이션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공 시뮬레이션 사실은 별다른 기능은 아닙니다. 각 시공 날짜에 맞게끔 이동과 회전 그리고 활성화, 비활성화가 고려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능을 통해서 장비의 운용이나 그리고 특정 시공 기간에 걸친 자재 비용을 산출하거나 시공 과정에 대해 정확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많은 실무자분들이나 관계자분들이 내용을 확인하시기 좋은 영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작업들을 특정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실무자분들이 직접 활용하셔서 필요하신 부분들을 표현할 수 있다는 자체가 중요한 부분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CIM 프로세스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